8. 이어코 나머지 보병들도 입구에서 깔때기 모양으로 재어들면서 서둘러서 다리를 지나갔다. 마침내 짐차도 다 건너가고 혼잡도 덜해지고 마지막 대대도 다리에 들어섰다. 오직 제니소프의 경기병 중대만이 적과 대치하여 다리 저쪽에 머무르고 있었다. 멀리 보이는 맞은편 산 위에서 보이는 적군도 아래쪽 다리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강이 흐르고 있는 골짜기에서 보면 지평선은 반페르스타도 되지 않는 맞은편의 고지에서 끝나 있기 때문이었다. 앞쪽에는 광야가 있고 그 광야를 이쪽 경기병 척후대의 까자크가 움직이고 있었다. 갑자기 정면의 길이 오르막으로 되어 있는 언저리에 푸른 외투를 입은 군대와 대포가 나타났다. 이것은 프랑스 군이었다. 까자크의 기병 척후대는 다름질을 쳐서 산 기슭으로 물러났다. 제니소프 중대의 장교와 병사들은 모두 되도록 딴 이야기를 하고 옆을 보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역시 그 고지 위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만 줄곧 생각을 계속하고 지평선 위에 차차 나타나는 적군으로 인정되는 얼룩점을 끊임없이 지켜보는 것이었다. 하늘은 우후로 접어들면서 다시 활짝 개이고 태양은 도나우 강과 그것을 둘러싼 어두운 산들 쪽으로 눈부시게 떨어져 갔다. 주위는 고요했다. 그저 산 저쪽에서 어쩌다가 나팔 소리와 적의 외침 소리가 날라올 뿐이었다. 중대와 적군과의 사이에는 얼마 되지 않는 척후 이외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304제니가량의 공허한 공간이 그들을 갈라놓고 있을 뿐이었다. 적군은 사격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오히려 그 때문에 양군을 구분하고 있는 엄숙하고 무서운, 그리하여 다가갈 수도 붙잡을 수도 없는 하나의 선이 더 한층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생자와 사자를 가르고 있다고 느껴지는 이 선을 한 걸음 넘어서면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는 미지의 세계가 있다. 거기에는 이 들과 나무와 태양에 비치어 반짝이는 지붕 저쪽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것일까? 누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어쩐지 알고 싶다. 이 일선을 넘는 것은 두렵다. 그러나 어쩐지 넘어보고 싶다. 그리고 결국 우리들은 자기들이 한 번은 이 선을 넘어서 거기에 이 선 저쪽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마치 죽음의 저쪽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나 자신은 지금 힘에 넘쳐 흐르고 건강하고 쾌활하고 흥분하고 있다. 그리고 역시 건강하고 흥분하여 활기에 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 않은가. 지금 적과 대하고 있는 모습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도 느끼고는 있었다. 게다가 또 이 느낌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빛나는 광채와 즐겁고도 선명한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고지에 있는 적군 속에서 발포하는 연기가 올랐다. 그러자 포탄은 휑 하고 소리를 내면서 경기병 중대의 머리 위를 스쳤다.
한 덩어리가 되어 서 있던 장교들은 각자의 붓으로 흩어졌다. 경기병들도 열심히 말을 정렬시키기 시작했다. 중대는 단번에 조용해져 버렸다. 모두들은 전방의 적을 바라보고 또 호령을 기다리면서 중대장을 돌아다보았다. 그러자 잇따라 제2, 제3의 포탄이 날아왔다. 적은 경기병대를 목표로 사격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포탄은 같은 속도로 소리를 내면서 경기병대의 머리 위를 스쳐서 지나가 뒤쪽 어딘가에 떨어졌다. 병사들은 돌아다 보려고 하지 않았지만 포탄이 날아가는 소리가 날 때마다 단조로우나 복잡한 얼굴로 중대 전부가 마치 호령이 내려지기라도 한 것처럼 포탄이 날아가는 동안 숨을 죽이고 말 등자를 밟고 일어섰다가는 이윽고 다시 주저앉는 것이었다. 병사들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곁눈질을 하면서 호기심에 들떠 동료가 받은 인상을 살피려고 했다. 모두들의 얼굴에는 제니소프를 비롯하여 나팔수에 이르기까지 입술과 턱 언저리에 똑같은 초조와 동요와 흥분의 표정이 나타나 있었다. 기병 상사는 마치 처벌을 하겠다고 위협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병사들을 빙 둘러보았다. 견섭 사관인 미로노프는 포탄이 날아올 때마다 몸을 움츠렸다. 로스토프는 발을 다치기는 했으나 훌륭한 에마 그라치크에 올라탄 채 좌익에 서 있었는데 그 행복스러운 얼굴은 여러 학생 앞에서 시험에 불려나간 그러나 우수한 성적으로 해낼 자신을 가진 학생 같았다. 그는 탄환 밑에서도 태연하게 서 있는 자기를 주의해 보아달라고 청원하고 있는 듯한 씩씩하고 밝은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도 역시 똑같은 무엇인가 새로운 엄격한 표정이 그의 의지와는 반대로 입가에 떠올라 있었다. 저기서 고개들 움츠리고 있는 건 누구냐? 견섭 사관인 미도노프군. 좋지 않군. 나들 보고 있어. 하고 제니소프는 외쳤다. 그는 한 군데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중대 앞을 말을 타고 빙빙 돌고 있었다. 납작 코에 수염이 거뭇거뭇한 바시카 제니소프의 얼굴과 몸집이 작은 딱 벌어진 체격은 그는 털이 촘촘하게 덮이고 짧은 손가락에 힘줄 투성이인 손목으로 칼집에서 뺀 군도의 손잡이를 쥐고 있었다. 여느 때와 똑같은 특히 술을 두서너 병 들이키고 난 뒤의 그것과 조금도 다른 데가 없었다. 다만 여느 때보다도 더 얼굴이 붉었다. 그는 새가 물을 마실 때처럼 흥커러진 머리를 위로 번쩍 들고 에마 베두인의 옆구리에 조그마한 발로 사정없이 박차를 가하고 뒤로 쓰러질 만큼 몸을 젖히고는 중대의 반대쪽 측면으로 달려가서 목신 소리로 권총을 점검하라고 소리쳤다. 이어코 그는 기르스제네게로 다가갔다. 2등 대위는 몸집이 넓은 육중한 앞말에 올라앉아 빠른 걸음으로 제니소프를 향해 오고 있었다. 긴 윗수염을 기른 2등 대위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정색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눈만은 평상시보다 더 빛나고 있었다. 어떻습니까? 하고 그는 제니소프에게 말했다. 이래 가지고는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군요. 두고 봐요. 이쪽은 퇴각하게 될 테니까. 우다질 놈의 녀석들 도대체 뭘 하고들 있는 거야.
하고 제니소프가 툴툴거렸다. 어이 도시도프. 견섭사관이 유쾌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소리쳤다. 어때? 소망을 이루었지. 그는 이 견섭사관을 만난 것을 무척 기뻐하면서 잘 됐다는 듯이 미소 지었다. 로스토프는 자기가 유난히 행복하다고 느꼈다. 이때 다리 위에 대장의 모습이 나타났으므로 제니소프는 그쪽으로 말을 몰았다. 각하, 돌격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놈들을 산산조각이 나도록 분쇄하고 말겠습니다. 무엇이 돌격이야? 상관은 귀찮은 팔이라도 피하듯이 얼굴을 찌푸리고 지루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게다가 또 어째서 너희들은 거기에 어물어물 서 있는 거야. 보란 말이다. 양익의 부대는 퇴각을 개시하고 있지 않나. 중대를 빨리 후방으로 이동시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